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이 제미나이 2.5 프로를 공개를 했습니다. 제미나이 2.0 프로를 공개한 게 2월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 달 반 만에 2.5로 또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네, 이 모델은 싱킹 모델이고요. 강력한 추론 기능과 코딩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LLM 모델들을 블라인드 체크해 갖고 경쟁시켜보는 그런 사이트가 있죠. LM 아레나. 여기에서 1등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미나이 2.5 프로 지금 시험 버전이죠. 3월 25일 어제 공개된 모델이 스코어로 보면은 그록3 프리뷰에 한 40점 정도를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왔네요. 이 소개를 보면은 뭐 리즈닝 기능이 탁월하고 그다음에 코딩을 잘한다. 이 두 가지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마크들을 보면은 요게 이제 첫 번째 게 오픈 AI O3 미니를 발표할 때 인간 최후의 시험 뭐 이런 그 벤치마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O3 미니 발표하면서 14점으로 기존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오픈 AI가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구글 딥마인드는 제미나이 2.5 프로가 O3 미니보다 4점 이상 앞섰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른 것들은 뭐 80, 90 뭐 이렇게인데 얘는 지금 아직도 10점대예요. 인류 최후의 문제니까. 예. 그리고 사이언스 쪽의 GPQA 다이아몬드는 이제 84점을 받았는데 클로드 3.7 소넷이 84.8이네요. 그 다음에 수학 쪽의 벤치마크 AI의 엠리 2025도 86.7, O3 미니보다는 앞서는데 여기 보니까 그록3 이 베타가 93.3이네. 그록3가 수학을 아주 잘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코드 벤치 V5에서 제미나이 2.5 프로는 70.4점을 받았네요. 오픈 AI O3 미니가 74.1, 그록3 베타가 79.4. 코드 에디팅에서 에이더 폴리글롯? 이 에이더가 아마 코딩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래밍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어떤 벤치마크가 있나 보네요. 거기서는 지금 다른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네요. 74.0. 그 다음에 에이전틱 코딩. 요거는 클로우드 3.7 소넷이 1등이고 제미나이 2.5 프로가 2등이에요. LLM 모델을 에이전트로 이용할 때 어떤 지시를 얼마나 잘 알아듣고 뭐 잘 따르느냐 이런 아마 벤치마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리즈닝, MMMU죠. 또 역시 구글답게 멀티모달 쪽에서 점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다른 모델들은 없는 벤치마크가 있는데 바이브 이벨인데요. 이미지 언더스탠딩에서 바이브 이벨이 있는데 이게 69.4로 다른 데는 아예 점수가 발표가 된 적이 없나 보네요. 그 다음에 롱 콘텍스트 128K에서도 다른 때보다 훨씬 높은 점수, 압도적인 높은 점수 91.5점을 받았고 100만 토큰에서도 83.1이다. 이 MRCR이 어떤 벤치마크죠?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이 공개한 롱 컨텍스트 추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벤치마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짧은 문장을 가지고 거기에서 뭘 찾아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실무에서 상당히 긴 문서들을 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롱 컨텍스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걸 가지고 벤치마크를 만든 것 같네요. 자연스러운 텍스트 순서를 이해하는 능력, 유사한 초안을 구별하는 능력, 어려운 질문에 직면했을 때 이전 컨텍스트의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벤치마크가 MRCR 벤치마크인가 봅니다. 미켈란젤로라고도 불리나 보네요. 이 벤치마크를. 그 다음에 글로벌 MMLU,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뭐 구글이야 워낙 뭐 큰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걸 퍼플렉시티한테 제미나이 2.5 프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추론 모델이고 아까 봤던 벤치마크들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거 설명하고 있고 고급 코딩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멀티모달, 이미지 리즈닝 이런 것들 잘 하고 100만 토큰 컨텍스트 윈도우에서도 능력이 좋다. 그리고 곧 200만 토큰으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는 AI 스튜디오와 제미나이 앱에서 사용 가능하고 버텍스 AI에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미나이 2.5 프로가 무료인지 물어봤더니
일단은 무료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요. 제미나이 2.5 프로는 구글의 최신 AI 모델로 구글 원 AI 프리미엄 구독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유료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 원 AI 프리미엄 구독을 하면은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구글 어드밴스드, 지메일, 구글 닥 이런 데서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TB의 구글 원 저장 공간을 주고 노트북 LM 플러스의 프리미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제미나이 2.5 프로는 유료 사용자만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구글 gemini.google.com에 들어가면 이렇게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2.0 플래시 싱킹이 예전에 있었죠, 그죠? 그 이후에 2.5 프로로 넘어온 거거든요, 지금. 제미나이 2.5 프로가 그 멀티모달 능력이 좋다고 하니까 저희 도면 인식 기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이미지는 뭐 상당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LM들이. 그런데 도면 인식 기능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한번 인식시켜 보겠습니다. 자, 애초 형광 단면도를 올렸고요. 자, 그냥 간단하게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해줘. 지금까지 테스트한 모델들이 다 이 310을 이 전체 높이로 다 인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수선과 이 단면도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텍스트들만 인식해서 짐작으로 넘겨짚는 그런 형태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 프로가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형광의 전체 높이라고 이렇게 인식했죠, 얘도.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큰 숫자니까 얘는 폭이 300이고 높이는 이 중에서 제일 큰 차 310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단면의 면적을 계산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10이 지금 웹의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계산하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상부 플랜지 면적 300에 20mm 맞고요. 하부 플랜지 면적 300에 25mm 맞고요. 제가 일부러 상부 플랜지하고 하부 플랜지하고 다르게 했거든요. 맞게 인식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죠. 웹의 면적을 그냥 이 그림에서 보면은 웹의 면적은 310에다가 8을 곱하면 되잖아요. 되게 간단한데 얘가 처음에 인식할 때 전체 높이를 310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웹의 면적을 어떻게 했냐면 전체 높이에서 상부 플랜지하고 하부 플랜지 두 개를 뺐어요. 그러니까 310에서 20mm하고 25mm를 빼버리니까 265가 돼버린 거죠. 그냥 웹의 높이는 310인데 그거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틀린 거죠, 당연히. 그래서 아직까지 이 멀티모달이라고는 하지만 이 도면 인식 능력은 아직 많이 떨어진다. 뭐 학습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도면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미나이 2.5 프로의 도면 인식 능력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2.5 프로를 선택하고 저희가 테스트 해보는 그 12개의 문제를 내서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올 문자열은 무엇입니까? 패턴을 분석하고 설명해 주세요. 라는 문제죠. 이렇게 싱킹을 했고요. 싱킹을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고 A, A, B, A, B, C, A, B, C, D 이렇게 하나씩 추가된다는 거를 패턴 인식을 했죠. 그래서 답을 A, B, C, D, E가 오게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맞았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맞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2.5 프로에 들어오면 요 딥 리서치하고 캔버스 기능이 꺼지네요, 자동으로. 대신 역시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파일을 올리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이 수를 x라고 할 때 x의 값을 방정식을 세우고 풀어봐라. 이런 문제죠. 한글로 질문을 해도 영어로 리즈닝을 하네요. 수식을 방정식을 세워서 풀었고요. 대답을 x의 값은 8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검증도 합니다. 리즈닝 모델들은 요즘에 다 검증도 많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맞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색깔을 추정하면 되는데 57번째 색상은 파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색깔이 파랑이니까 나머지 2를 가지고 파랑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도 맞았습니다. 네, 3번 문제 맞았고요. 다음 4번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죠.
두 개의 문장이 있고 두 개의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B이기 때문에 각 문장의 순서를 정한 다음에 B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추론을 쭉 하고 C, A, B, D, E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은 앞 사람 두 사람의 모자를 볼 수 있고 중간 사람은 맨 앞 사람의 모자를 볼 수 있고 그런데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 중에 랜덤으로 모자를 쓰게 되는데 맨 뒷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모자 색깔을 모르겠다고 하고 중간 사람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맨 앞 사람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맨 앞 사람의 모자 색깔은 뭐고 어떻게 알게 됐냐? 이걸 묻는 문제죠. 맨 뒷사람이 모르겠다고 한 이유, 그 다음에 중간 사람이 모르겠다고 한 이유를 가지고 맨 앞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모자 색깔을 알게 됐나? 이걸 이제 추론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뒷사람과 중간 사람의 대답을 가지고 추론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맨 앞 사람의 모자색은 검은색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 중에 하나가 가짜고 좀 가볍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팔 저울로 가짜 한 개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최소 몇 번의 저울질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입니다. 추론을 쭉 진행했고요. 자, 그래서 26개 동전을 첫 저울질에서 9개, 9개, 8개로 나누어서 저울질을 하고 두 번째 저울질, 세 번째 저울질을 하면은 최소 3번으로 가짜 동전을 골라낼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도 맞았고요. 다음 7번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자, 현재 상태와 5년 전의 상태를 수식으로 만든 다음에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미나이 2.5%는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80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자, 7번 문제 맞았고요. 다음 8번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 ABC가 있는데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 중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누가 범인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추론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A만 진실을 말한다고 가정했을 때 논리적으로 맞는지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B만 진실을 말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건에 맞는지 판단을 하고 C만 진실을 말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건에 맞는지 판단을 했더니 제미나이 2.5%는 A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만 조건이 성립한다고 하면서 그때 범인은 B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8번 문제 맞았고요.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팔면체 주사위를 던지면 두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 두 수의 곱이 두 수의 합보다 큰 확률이 얼마냐?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팔면체 주사위 두 개니까 88에 64, 64개의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곱이 합보다 큰 경우를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다 카운팅을 해봤더니 48 경우가 곱이 합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확인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최종 답을 4분의 3이다. 64분의 48, 4분의 3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열 번째 문제입니다. 너는 시빌 엔지니어야 라고 롤을 정해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그 다음에 부재 사이즈, 그 다음에 설계 모멘트까지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해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네, 추론을 했고요. 이 문제는 모델이 그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공식들이 그냥 숫자를 대입하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공식 두 개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근해 공식으로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문제를 푸는 능력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쭉 추론을 했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냈냐면 얘는 철근량을 직접적으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지 않고 A를 수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거든요. AS하고 A. 사람들이 이걸 실무에서 풀 때는 AS, 즉 철근량을 미지수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데 제미나이 2.5%는 A를 미지수로 2차 방정식을 세워서 A를 먼저 구했습니다. A를 구해서 대입을 하면은 철근량이 4255가 나온다. 네, 이 문제는 맞았습니다. 열 번째 문제 맞았고요. 열 번째 문제가 정답률이 두 번째로 낮은 문제거든요. 11번 문제가 정답률이 가장 낮은 20.6%인 문제입니다. 다음 11번 문제는 코딩 문제인데요.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웹앱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죠.
수식은 매스작스로 렌더링을 해주고 그래프를 그리고 근을 표시를 해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추론을 거쳐서 코딩을 했고요. 지금 2.5 프로에는 이 캔버스 기능이 없지만 다른 모델들에서는 이 캔버스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이 코드가 나오면 캔버스 기능이 켜져 있으면 이거를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거든요. 2.5 프로에는 아직 캔버스 기능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코드를 복사해서 띄워봤고요. 그래서 1, 4, 3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근 계산 및 그래프 그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수식 렌더링은 잘 됐죠. 그래프도 그래프를 그리고 근이 잘 보이도록 이 X 범위도 잘 조절했고 근 위치도 잘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맞았습니다. 11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12번째 문제입니다. H빔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단면도도 그리고 단면적도 구해주는 웹 앱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싱킹을 했고요. 네, 코드가 다 나왔고 이걸 복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온 코드를 복사해서 띄워봤더니 재원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림이 나오고 계산 과정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구역을 나눠 가지고 명확하게 입력 부분, 그림 부분, 계산 과정 부분, 답 이렇게 따로 구분을 했네요. 일단은 단면적은 11,700이 맞고요. 그림도 맞고 여기에 폭을 하나 써줬네요. 일단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상부 플랜지 200으로 줄였을 때도 맞게 잘 나왔고 하부 플랜지도 200으로 줄였을 때 잘 조정이 됐고요. 높이를 한번 확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확 키웠더니 이렇게 줌을 제대로 해서 이 그림 전체가 보이도록 조정을 해줬죠. 네, 아주 만족스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문제는 맞았습니다. 12번째 문제도 성공을 했고요. 네, 제미나이 2.5 프로 시험용 버전은 12문제를 모두 맞춰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100점을 맞은 모델들이 클로우드 3.7 소넷, 그록3 베타 리즈닝 기능을 켰을 때, 그 다음에 딥식 R1, 그 다음에 O3 미니 하이 이런 모델들이 만점을 받았었고 그 2월 초에 공개됐던 제미나이 2.0 프로 그 모델은 9번 문제를 틀렸었네요. 9번 문제는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는 문제였는데 52.9%짜리 문제를 그 당시에는 틀렸었네요. 네, 그래서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제미나이 2.5 프로 시험용 버전이 100점을 맞았고 지금까지 100점을 맞은 모델들은 딥식 R1, O3 미니, 그록3, 클로드 3.7, 제미나이 2.5 프로 이런 모델들이 5개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네, 역시 뭐 구글은 특히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뭐 검색에서는 뭐 타겟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큰 플랫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픈 AI보다 좀 늦게 시작은 했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지 생성이나 동영상 생성 그런 기타 등등의 다른 능력들도 상당히 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미나이 2.5 프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미나이 2.5 프로가 100점을 맞으면서 구글 모델로는 제가 테스트한 것 중에 처음으로 100점을 맞은 거죠.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